자, 그다음 4번에 회계감사 양가로 4번 나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여기 1번부터 해서 문항 6번까지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4번의 회계감사 볼까요? 네, 회계감사 관리조세에 관련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여기 높습니다. 높다는 게 주관식 문제가도 출제가 근래에도 출제가 이제 가장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감사 관련 여러분이 일단 정리할 게 가장 먼저 이 회계감사를 받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자 공동주택 규모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면 회계감사를 받는데 일단 현재 교재 문항상 번호로 보았을 때 교재 문항상 번호로 규모는 현재 교재로 봤을 때 문항 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보니까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않더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그러면 1번은 여러분이 그 중에 세대수 몇 세대? 세대수가요. 자, 300세대 이상 여기는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1번은 제 문제가 300세대 이상일 때는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네. 그런데 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서 규정에 따라서 지문에 가보니까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3분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손을 드는 연도는 3분의 이상이 손을 들어서 우리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1번의 규모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시고 일단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 문항 2번은 세대수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으로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그때는 회계감사 요구가 있어야 그때는 회계감사 받게 되는데 이때 회계감사 요구는 누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억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억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 요구한 경우 니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다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기억 또는 누가 니은 둘 중에 하나 해당한 자들의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라고 그래서 근데 제문은 그 중에 니은 기억 입주자 등이 얼마 10분의 이상 그 다음에 니은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 몇 분의 몇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결. 그래서 기억번호 입주자 등이 얼마 입주자 등이 여기는 10분의 1 이상이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여기는 뭐 몇 분의 몇이 아니 여기는 얼마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여기는 의결해서 요구하는 경우에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 요구가 있을 때 그때 뭡니까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2번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그 규모를 정리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는 지금 이게 이 두 가지 규모 문항 1번하고 2번에 해당 이 규모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부분인데 요구를 이때는 주기적으로 예배적으로 중에 하나가 회계감사 요구한다면 그러면 자 1에 따른 1, 2에 따른 공동택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을까? 109페이지 한 장 뒤쪽으로 넘기셔서 이제 문항 1번으로 가보 1번에 가면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조치에 대한 회계감사 등이라는 자 그래서 문항 1번이 있죠. 자 회계감사를 받는 공동주택 관리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이 규모에 해당한다. 이 규모에 해당한다. 그때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감사는 언제 받습니까?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인가요? 9개월 이내 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재무제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박스에 볼 거는 기간은 언제예요? 9개월이 언제?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에 뭐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는 가보니까 1번에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달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결손금 처리 계산서. 그리고 네 번째 주석에 대한, 그래서 동그라미 1에 1, 2, 3, 4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재무제표 종류 보시는 여러분들 종류 몇 가지겠습니까?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요? 네, 받아야 하죠. 부분들에서.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일단 이 회계감사 관련 물론 기타 등등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회계감사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규모에 관한 1번, 2번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 방금 박스에 봤던 몇 가지 개월, 명칭은 재무제표, 이 용어 쓰기 네 가지는 뭐 있습니까? 1부터 4까지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그중에 특히 이제 주관식으로 지금 출제했던 것은 자, 구도 쓰는 거 시험에 물어봤고요. 재무제표 쓰는 것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1부터 4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를 쓰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이 넷 중에 어느 재무제표 종류를 두더라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죠. 근데 그중에 그 세 번째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서 이걸 달리 뭐라고 하던데 이거를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규모 1, 2번하고 플러스 회계감사 받은 것이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9개월 이내 재무제표 종류 몇 가지? 네 가지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가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외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외 지문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만약 이 회계감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월 일단 이 개월은 지금 현재까지 정리했던 개월에 관한 숫자는 몇 개월이 나왔습니까? 개월은 지금 9라는 숫자가 하나 나왔고요. 혹 그러면 회계감사 관련 이 양가로 4번 관련한 지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개월에 관한 지문을 여러분이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면 개월은 지금 현재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9개월에 뭘 받아요? 이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회계감사 관련 개월을 만약 물었다면 여러분이 9를 정리하면 나머지 지문에 등장한 숫자에 관한 개월 얼마를 기억하시면 돼요? 1로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에서. 그럼 일단은 지문에서 그것만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 현재 박스에 들어있는 지문 중에 보시면 지문에 6번 감사인은 1항에 따른 관리조치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관리조치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을 부분들은 자 넘어가시기 전에 자 그러면 1번, 2번 지금 방금 봤던 1번에 해당이 되는 1, 2 중 1번에 해당되는 공동 1, 2 해당 공동 그 중에 있을 때 그러면 누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회계감사를 누구로부터 받기는 감사인이죠. 감사인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회계감사는 여기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용역을 주어서 하는 감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1번의 규모에 해당이 되는 2번에 해당되는 그때 감사는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그와 같은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한번 확인하면서 개월은 일단 이 회계감사하는 것은 고를 빼면 다 몇 개월로 기억하시면 되더라? 1개월로 기억하시면서 문항 지금 6번 하나 체크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부분들은 넘겨보면 자 문항 번호 지금 3번으로 갑니다. 3번 관리조치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의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는 것보다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입조대비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자, 그 다음 문항 4번으로 갑니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1번, 1, 2 중에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인인데 이때 감사인의 선정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수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4번 하나 나와 있고요. 5번, 6번. 자,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에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부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개한다는 뭐 관련 6번도 지금 개월은 몇 개월인가요? 6개월. 그럼 방금 봤지만 혹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계감사 관련 규정 중에 혹시나 숫자를 물었던 질문 중에 개월을 주면 여러분들 그 중에 어디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 9개월 숫자를 기억하면 나머지 숫자는 얼마로 확인하시면 돼요. 1로 확인하시면 돼요. 부분들 하나 확인할 수 있고 혹시나 입주자 등에 관련 정족수를 물어보면 자 지금 입주자 등에 관련 정족수 얼마? 10분의 1은 몇 번 나온가요? 2번 나와. 어디에서? 좀 전에 봤던 요구권자 입주자 등 얼마에서 연서 요구합니까? 10분의 1. 방금 저 내려왔던 지문에 몇 번에서 문항 4번에 세 번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등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주자 등의 이제 만약 지문에 입주자 등의 만약 회계감사 관련 정족수를 주게 되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몇 분의 몇이 나왔나요? 10분의 1이 나온.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크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9개월에 9를 빼면 남을 숫자 얼마로 갑니까? 1개월. 그리고 이 회계감사 관련해서 입주자 등에 관한 정족수 요건을 물어본 것은 두 번 모두가 다 얼마가 나옵니까? 10분의 1로 정리하시면 관련한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래서 회계감사는 주체 관련 출제비도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할 부분에 하나 정리하고요. 5번은 지금 5번은 회계서류 작성 보고 및 공개 등이다. 이제 그래서 1번부터 해서 문항 나와 있는 4번까지인데 자, 1번은 지금 의무 관리된 공동체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관한 보관에 관한 연수입니다. 연수는 해당 회계연도 정리로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 그래서 5년 연수 꼭 체크하실 부분들은 5년 꼭 체크하죠. 숫자가 바뀌거나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주체는 입주자 등이 일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 일에 따른 장부라는 것, 장부 증빙 서류라는 것은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3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금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걸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 우측에 양가로 6번으로 가보면 6번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와볼까요? 6번에 가보니까 양가로 6번에 가시면 이 회계 관련해서 6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 자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제출 승인을 받는데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 받습니까? 1개월 전. 개월 꼭 밑줄 꺼두시고요. 자 2번 그러면 꼭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런데 2번에 가보니까 꼭 제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랍니다. 가보니까 2번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단서로 가보죠. 다만이라고 단서되어 있는 가보니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몇 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입주대비 회의 의결을 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출 승인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련된 1, 2번. 자, 그러면 2번은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출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제출의 승인했다는 것은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네. 그 절차가 3번에 가보니까 자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니 2개월이 입주대비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의 개월은 몇 개월인가요? 1개월. 2번은 몇 개월? 3개월. 3번은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개월 숫자 꼭 체크하셔서 일단 그러면 1번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그리고 3번에 가보니까 뭐에 관련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관한 회계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교재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죠. 3번에 지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것은 방금 봤던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과 3에 관한 이 회계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해 보면 문서로 따로 지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에 따른 즉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 서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뭡니까?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 그러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한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가 아니라 이 공개 유무를 뭘로 정하세요? 규약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은 여기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공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공개 유무를 어디에 정을 합니까? 만약 관리 규약에 뭐라고 돼 있다? 공개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공개한다고. 만약 관리 규약이 뭐라고 돼 있다? 비공개라 돼 있으면 뭐예요?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니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규약에다 뭘 정하죠? 공개할 건 비공개 정해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 비공개 한다는 의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형한다는 건 우측에 나와 있는 상단, 111페이지 상단에 기억니은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돼 비공개다. 이거는 비공개죠. 그래서 A, B에 해당되는 정보는 뭐 비공개입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열람 대상 정보 범위라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가죠. 2번에 지금 밑에 박스 음영을 줘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이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 사항입니다. 단서.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 등의 동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것은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다. 왜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2번에 그 6가지 공개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개사항 중에서 2번을 가면 2번은 분명히 공개사항 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번을 비공개로 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냐면 2번을 가보니까 관리비 등의 부과 명세 및 뭐라고 되어 있어? 그 2번의 마지막 지문에 연체 내용. 그러면 관리비 등의 부과 명세 및 연체 내용은 여기는 공개하고 개별 통지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뭘 지문을 좀 순간 착각하시면 연체 내용이란 여러 개 요 부분을 좀 여러분 순간 착각하시면 이 지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2번에 관한 내용은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2번도 엄연히 1번부터 6번에 해당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관리비 등의 부과 명세 및 연체 내용은 공개다 비공개다? 여기는 공개사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6가지 공개사항 좀 체크 받으시고요. 4번에서는 개월하는 비죠. 1개월 1을 주관식의 숫자 쓰기 물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4번은 자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계약 체결일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여기를 공개한다. 그래서 개월 하나 체크 봐주시고요. 6번은 좀 전에 순서를 바꿔 정리했었지만 1번하고 13번은 1개월의 1과 2개월 2 관련해서 주관식으로 쓰는 것도 물어봤지만 또 이게 이 회계관리 관련해서 종합 유형의 문제 중에 1, 3번은 또 출제 빈도가 일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아직 출제로서 동그라미 2번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2번에 기억할 거는 뭐만 기억하시면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제출 생략할 수 있는 건 절차를 무슨 절차를 거치게 되더라? 요건은 3개월 미만이 무슨 절차를 거친다면 입주대비 회의 의결을 거치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서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회계관리 관련 14번의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문서 버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챕터 2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교재 126페이지 가시면 챕터 3장이 허가 및 신고 행위와 벌칙에 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난 현재 요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행위 허가와 신고 행위에 관한 기준은 지난 기본서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 수업을 할 때 한번 이 교환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3장은 지금 지난 기본 과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이라 이제 그래서 허가 및 신고 행위라고 그래서 행위 허가와 그리고 신고 기준에 관한 부분인데 이 허가와 신고 기준이라는 것은
지난해 기본 과정의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그 관련해서 이번 심화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 훨씬 이번 지금 심화 과정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혹시 그 수업을 처음 들으신다고 하면 기본 과정 한번 수업을 한번 꼭 들어두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심화 때는 원래 기본 과정 전체적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기보다 이제 기본 과정에 수업했던 내용을 좀 묶어서 여러분들의 자료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하고 몇 가지를 그냥 기본 과정에 나눠드린 자료에다가 뒤쪽에 이번에는 뒤쪽에 어떤 요약 정리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몇 개를 이제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살펴보는 형태로 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교환에 보시면 교환을 뭐 잠깐 볼까 교환에 지금 나눠드린 교환의 페이지로 봐서 1페이지부터 해서 교환 페이지 7페이지 그래서 현재 보면 지금 첨부된 교환에 1페이지부터 해서 7페이지까지는 지난 기본 과정에 나눠드렸던 자료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1번부터 7번에 관한 것은 기본 과정에 나눴던 교환하고 동일하고 8, 9, 10에서 지금 3페이지가 더 추가됐는데 이제 8, 9, 10의 이 부분들은 8페이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따로 그 교환의 그 정리 부분 한번 만들었었고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는 기출문제 한 5개 문항을 통해 여러분들하고 유형을 확인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교환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교환은 1페이지하고 7페이지 하나 기본 과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는 뭐 이 허가 신고에 관한 걸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일부 여러분하고 묶어 정리할 수 있는 교환을 요약 정리했던 게 8번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는 보면 기출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잠깐 확인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교환으로 첨부했어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1번부터 7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혹시 안 들으셨다고 하면 기본 과정 통해서 한번 꼭 들어두시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본다면 그 중에 이제 기본 과정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한 2가지 정도만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교환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교재 페이지로 갔을 때 126에 1번입니다. 1번을 한번 잠깐 읽어보죠. 1번에 공동체 입도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구조청에 뭘 받습니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 현재 보신 대로 보면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이 행위, 그 미음은 다시 2가지가 추가됐죠. A, B라고 해서 용도 페이지부터 등에 나온 A, B에 따른 그러면 즉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뭘 받습니까? 시장구조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가 기술에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역에서 미음에 해당되는 시장구조청장이 뭘 받습니까? 허가를 받거나 또는 뭘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하연 행위를 기술한 게 이제 기역에서 미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질문은 자 그중에서 문항 디귿을 잠깐 다시 올라가 볼까 중간에 디귿에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허가 신고사항의 양가로 단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역에서 미음에 관한 지문 중에서 디귿의 단서, 이 디귿의 양가로 단서를 잠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뭐더라? 경미한 행위.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뭐더라? 경미한 행위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0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뭐더라? 제외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제외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더라?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양가로 단서할 때 이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것은 허가 신고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즉 허가 신고가 뭐 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면행 어떤 행위를 경면행위로 봅니까라고 했을 때, 자, 밑에 이제 보충란에 가보니까 보충란에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어로 적어놓은 경면행위란 몇 가지 행위를 말합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11번까지 11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뭡니까? 허가 신고가 뭐더라? 생략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한 경면 행위를 여기도 좀 더 체크를 여기도 한 2번 이상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2가지 주의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경면 행위라고 현재 교재 문항상 번호로 가보니까 1번부터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11가지인데 11번은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밖이라고 다했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일단 문항번호 11번이지만 그걸 버리면 몇 번? 10번. 그럼 총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10가지 행위는 뭘 제외되면 허가 신고가 뭐하더라?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 10가지 행위의 공통점을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지문의 끝에를 맨 17에 1번, 10번에 지문의 맨 끝에가 보니까 공통점 1번에 가보니까 1번에 창틀 문틀의 교체부터 문항 10번에 등에 따른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교체. 그러면 지문이 뭐뭐의 교체, 뭐뭐의 교체로 끝나는 지문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더라. 앞에 있는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에가 뭘로 끝나더라? 교체라고 끝나는 지문은 뭐를 생략할 수 있다? 허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근데 크게 하나 정리한다면 부분은 자, 그다음 이제 1번부터 10번은 크게 이제 공통점 하나 뽑아봤을 때 교체로 끝나는 지문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라고 하나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 문항 지문의 4번입니다. 그 지문 중에 있는 문항 번호 4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난방 방식의 변경인데 시설물 파손 철거는 뭐더라? 제외. 그러면 변경입니다. 변경을 하는데 양가로 단서 시설물 파손 철거는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하는 난방 방식, 즉 시설물 파손 철거를 제외하면서 난방 방식을 변경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번의 난방은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중앙난방에서 예를 들어 중앙난방에서 뭐 지역난방 아니면 개별로 중앙난방이 너무 노후화되고 시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앙난방이 뭘로 바뀐가요? 개별 난방으로 바뀌지만 이게 뭘로 많이 바뀐가요? 또 지역 난방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말한 의미, 4번에 말한 변경인데 제외한다는 것은 중앙난방이 지역 난방으로 바뀌는 이 난방 방식의 변경을 말한다. OX. 이 의미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역 난방으로 난방법이 바뀌는 시설물 기존 중앙 난방 이 시설을 철거합니까? 이 파손 철거를 한다 안 한다? 파손 철거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 하더라? 시설물 파손 철거를 뭐들을 제외한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난방방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약 이게 중앙에서 지역 난방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이 행위 변경이 무슨 행위인가요? 여기는 구청장의 허가상의 매우 중대 행위 변경으로서 전체 거주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대 행위 변경. 여기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말한 건 무슨 말이더라? 근데 간단히 여기는 개별 난방의 보일러 교체 의미 정도라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문이 이 제외란 지문이 뭘로 바뀌면 됩니까? 이 제외란 지문이 포함으로 바뀌면 돼.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딱 맞아떨어지고 따로 이제 법에서 이 여기서 말한 변경 제외는 어느 행위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 이 난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난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변경 제외란 건 어떤 의미로 개별 난방의 보일러 교체 정도. 중요한 거 시험을 낼 때는 뭐가 바뀌더라? 시설물 파손 철거가 제외란 지문이 뭘로 바뀌면 안 되는가요? 포함이라면 안 돼요. 포함이라면 무슨 난방을 의미하시면 되죠? 이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주의해 4번 봐두시고 하나 더 문항은 9번 주민운동시설이 뭡니까? 교체. 그 다음 문항 번호로 봤을 때 9번입니다. 자, 주민운동시설을 뭐 합니까?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로 끝났어요. 이것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한데 여기서는 이제 주민운동시설 교체라면 구체적으로 양가로의 그 지문을 기술해 놨어요. 가보니까
자, 주민운동시설의 교체입니다. 여기서 말한 교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다른 운동 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까?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함이더라. 제외.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문은 물론 교체로 끝났으니까 여기도 허가 신고상에 제외되는 걸로 가지만 여기서는 꼭 그다음 양가로 대해서 운동 종목의 변경, 교체를 말하는 거지 뭐는 안 됩니까?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뭡니까? 즉 제외라는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반면에 여기는 그냥 단순히 제외라고만 해놓았지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그러면 크게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뭐뭐의 교체로 끝났다면 뭐가 필요하고 여기는 허가신고 생략 그리고 교체로 끝나지 않은 지문 중에 하나가 4번의 변경은 여기는 이 난방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보일러 교체. 마찬가지 여기 제외나 이 제외란 여기도 마찬가지 제외라는 지문이 뭘로 바뀌면 안 돼요? 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문만 주의하셔서 1번부터 10번은 뭐가 생략됩니까? 허가 신고가 뭐더라? 생략된 행위 변경을 정리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나머지 127페이지 기타 지문은 시험과 연거했을 때는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출로 봤을 때 나올 소지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이제 교재 지금 128페이지 나와 있는 이 별표 규정은 법령 지문을 그대로 실어 놓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로서 정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교재 128페이지부터 해서 교재 페이지 133페이지가 이 부분은 현재 교환 페이지 여러분이 어디로 공부를 기본 과정 한번 참조하시면 공부하시면 되냐면 현재 교환 페이지 1페이지부터 어디까지 7페이지까지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편하게 해당되는 행위 종별에 따라 이걸 다 해당 파트에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교환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기본 과정에 유인문과 교환과 똑같기 때문에 기본 과정 한번 들으시면서 이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 1번부터 7번 중에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두 가지 설명은 뭘 설명드릴 거냐면 그 중에 이제 교환으로 한번 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 수업을 들으실 거라 하면 꼭 부탁을 혹시 안 들으셨으면 들을 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는 허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과 문제로 한번 들어갈 건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 뭐를 설명드릴 거냐면 자, 이 허가 기준 일단 이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허가 기준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것 중에 먼저 1번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에 자, 그럼 이제 교환으로 한번 볼까요? 교재 말고 교환으로 가시면 현재 지금 심화에 첨부되는 교환이 페이지 1페이지 용도 변경의 허가 기준 관련해서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이 다번입니다. 그래서 다번은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박스를 들어가서 봤더니 박스에 가보니까 여기를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죠. 자, 전체 입주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전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양가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정전의 주택건설 촉진법 및 정전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로 닫고 그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시정군수구청장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박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하고 읽어봤던 이 박스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여기서 이 박스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시냐면 자, 여기서 방금 봐도 이 읽어서 내려왔던 질문 네 가지를 여러분 이 박스 내용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정리하자? 네 가지 정리하는데 관련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얼마 동의가 필요한가요? 3분의 2. 해당 시설의 얼마 면적 범위까지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2분의 1. 그러면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3분의 2하고 얼마? 2분의 1.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이 면적 범위 내에서 무슨 용도로 바꿉니까?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은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대 복리 시설 중에서 몇 가지 대상 시설에 한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더라. 가보니까 시설은 몇 가지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시설만 다시 1페이지 가보니까 그 지문의 두 번째 줄에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이 세 가지 시설을 뭘로? 주차장 용도 변경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확인했던 숫자는 몇 개? 하나, 둘.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 시설은 몇 가지? 세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가능하더라.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숫자나 영어를 쓰는 걸 물어보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 변경 모든 공동체에 다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뭐 이제 지문은 한번 확인만 해도 방금 읽어봤던 중에 언제 2013년 12월 17일 그러면 2013년 12월 17일 이전 그러니까 12월 17일 이때 이전의 공동체 이전 그럼 18일은 안 되죠. 언제까지? 13년 12월 17일 이전의 공동체 한에서만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뭐가 가능합니까? 용도 변경이 이 숫자는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확인만 하셔야 돼요. 모든 공동체에 다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12월 17일까지 해당되는 공동체 한에서만 뭐 하더라? 주차장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의미를 하셨으면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방법마다 그 중에 이걸 물어보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 하나 요걸 정리했었고요. 자, 하나를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고 한다면 자, 교환 페이지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로 가시면 6번에 지금 6번에 보면 중축 중설이 있어요. 교환 페이지 6번에 중축 중설에 가보시면 중축 중설에 가보니까 여기는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가번입니다. 그래서 중축 중설의 지문에 가번에 가보니까 반가로 1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중축이다. 그래서 가번의 반가로 1번 중축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은 중축에 관련된 대상이 되는 규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반가로 1에 가나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중축 관련 가나다 중에 그 중에 몇 번? 다번. 이 다번을 한번 볼게요. 다번을. 그러면 중축 중설의 가번의 반가로 중축 관련 가나다 중에 어디를 확인하자? 다번. 다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공동택의 무슨 부분인가요?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0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무슨 시설로 중축합니까?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경우로서 통행안전 및 소음 등의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답번을 설명을 방금 한번 읽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뭐 세 개 동으로 구성이 된 세 개 동은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더라. 그래서 봤을 때 세 개 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답안의 가장 첫 번째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1동, 2동, 3동에 세 개 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중 무슨 부분? 필로티 부분. 그럼 여기는 보면 무슨 부분이더라? 필로티 부분이라고 해서 필로티 부분. 여러분이 필로티 부분은 필로티 구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필로티 부분은 무슨 부분을 어떤 형태로 말한가요? 필로티 부분 또는 구조는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그 중에 3동에 무슨 부분이 있다? 필로티 부분이다. 그러면 필로티란 건 뭐 이 건물을 뭘로 들어올렸더라? 건물을 내력벽이나 기둥으로 떠받치는 떠받치는 구조로서 사면이 막아져 있지. 즉 뭐가만 있다는 거예요? 내력벽만 하고 기둥만 세워져 있지 사면이 벽이 막아져 있지 않더라. 막아져 있지 않는 그 구조는 무슨 구조? 필로티 부분 또는 이거를 뭐 필로티 구조라고 해도 그럼 용어는 그 동일하니까. 그럼 이 필로티 부분을 뭘로 바꾸자는 이 필로티 부분을 뭘로 중축하자는 거죠? 주민 공동시설로 뭐 하자?
중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로티 부분을 주민 공동체를 뭐예요? 중축을 해야 되는데 동의 요건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방금 봤지만 근데 세 개 동의라고 가정한다면 세 개 동 전체 입주자 얼마 동의가 필요해요? 3분의 2. 그리고 3동의 입주자 얼마가 동의가 필요한가요? 3분의 2. 그러면 이때 필로티를 주민공동 중축하고 할 때는 전체로 보거나 3동으로 봤을 때 다 각각의 입주자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밑줄 누명은 뭘로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주민공동을 중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이 여기를 중축하는데 뭘로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중축합니까? 주민공동을 중축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이 범위의 안에 이 범위가 뭐예요? 충족이 된 범위 내에 중축하는 건 만약 그럼 이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중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한 0으로 정한 범위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교환으로 가셨을 때 페이지로 보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 지금 2번 있죠. 2번에 가보시면 2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에서 다음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그러면 현재 교환으로 보셨을 때 문항 2번에 여기 이제 보시면 0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의 기준을 다음의 기준 뭐라고 했어요? 모두. 그럼 여기서 0으로 정하는 범위랑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가요? 세 가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왜? 워낙 많다는 건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공동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총 몇 가지 두고냐면 16가지 주민공동 종류를 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축한다는 건 그 16가지 대상에 구분 없이 그 중에 모두를 다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공동시설 중에 몇 가지라고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지난 문항 번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나요? 5번까지란 것은 그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몇 가지 주민공동시설에 한해서만 중축합니까? 5가지. 그 5가지 의미하는 건 보니까 지난 번호 순으로 갔을 때 번호 생략하고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회계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까지 이런 것은 그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몇 가지 주민공동시설에 한해서만 중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회 주민공동도 중축하는 필로티 부분 면적 각각의 해당 주택단지 내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동그라미 2번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30. 100분의 3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현재 3동을 말하고 있지만 1동하고 2동에 필로티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동 전체를 얼마로 봐서 100으로 봤을 때 그때 3동에 이 중축되는 부분이 그 전체 100에서 얼마 이내가 된다는 거죠. 30% 이내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에 따른 주민공동체 증축면적 해당 공동체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세 번째. 그러면 여기 기존에 필로티 부분이었을 때는 바닥면적의 이 부분을 바닥면에 산입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근데 뭘로 중축했다? 중축을 했다면 이 주민공동체 방금 봤던 이와 같은 요건을 같이 중축했다면 이때 이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네요. 하죠. 필로티 부분일 때는 바닥면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축했다면 그 바닥면적을 여기 그 부분을 바닥면에 산입한다. 산입을 합니다. 산입하면 무슨 문제가 수반돼요? 용적률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정축 면적을 해당 공동체에게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용적률이 그래서 이 이제 바닥 면적 아니면 건물의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문화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고 밑에 이제 보면 그 화살표는 여러분 용적률 계산식에 관한 시가고 관련 지금 몇 가지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참조도로 보세요 부분들에서 여기는 한번 이런 참조도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고 중요한 건 몇 번까지 1, 2, 3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은 뭐예요?
모두 충족하는 0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중축할 수 있다? 주민공동을 중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1번에 관한 네 가지 중에 어느 지문을 주관식 모르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요 답원 관련된 이 중에 답원 관련된 어느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 동의요건을 물어보면 전체든 동의는 얼마가 됩니까? 입주자 얼마? 3분의 2. 무슨 부분? 필로티 부분. 무슨 시설로? 주민공동시설. 몇 가지 국한합니까? 5가지. 숫자 얼마? 100분의 30. 뭐가 문제가 안 돼요? 영정률이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리긴 하나 정리를 하고요. 여백 밑에 여백에다 여러분이 하나 적어 볼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는 하나 정리하고 부분은 자, 그 부분에 대한 하나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필로티 부분 또는 이걸 뭐라고 해도 큰 문제가 무리가 없다. 구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필로티라는 질문은 필로티 부분 구조는 총에서 여러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실무 관련 총에 3번이 등장하는데 현재 필로티 부분 구조라고 여러분이 줬을 때 사용 용도입니다. 그러면 용도는 여러분 보신 대로 첫 번째 지금 행위 허가예요. 행위 허가 쪽에서 만약 필로티 부분이라고 질문을 주게 되면 그때는 용도가 무슨 용도로 여기 중축한다고 그랬어요? 주민 공동시설이에요. 주민 공동시설. 자, 두 번째 필로티 구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게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봤더라? 필로티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있죠. 여러분이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할 때 그 분류 요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충수 제외 규정이 있었죠. 충수 제외 규정에 그때도 뭐가 나온가요? 필로티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요건 중에 필로티 구조였을 때 그 부분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그 용도는 무슨 용도예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필로티 구조가 어디서 한번 또 나오냐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슨 구조로 전용한다? 필로티 구조로 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에서 필로티 구조로서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슨 구조로 전용한다?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다. 그러면 전용한 그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1층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했더라고 하면 이 리모델링에서 필로티 구조라는 건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했다? 여기는 용도가 여기 주민공동시설 하나 주차 용도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기는 넓게 씁니다. 넓게 쓴다는 것은 무슨 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이란 것은 이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했던 그 부분은 무슨 시설로 쓸 수 있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 하나로 쓴다는 거지 시설을 지금 이와 같이 국한했다 안 했다? 국한해서 쓰는 게 여기는 이 부대시설로 쓸 수도 있고 복리시설 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대시설, 복리시설 종류는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로티 구조는 등장하는 개수가 지금 현재 행위 허가에 관한 것은 무슨 시설로? 주민 공동시설.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를 물어보는 질문은 뭘로 기억하시면 돼요? 주차장인데 어디서는 리모델링에서는 시설의 용도를 국한해서 여기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이라고 하십니다. 부분들은. 중요한 건 만약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행위허가 쪽에서 기입형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쓰셔야 돼요?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건축법상에 물어보면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 아마 여기서는 기입형의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만 뭐뭐를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는 하나의 시설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하고 주차장은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여기는 기입형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에 비해 기입형의 가능성은 낮지만 용도는 무슨 용도더라? 이 중에 하나 용도로 쓰는 정도까지만 구분해서 위치에 따라서 하나, 둘, 셋으로 나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에 관한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증축 점수를 관련해서 증축 중에 답안에 관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 중에 어느 지문을 물어봐도 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수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허가와 신고에 관한 걸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허가와 신고 사항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통해서 일부 몇 가지 공통점을 더 뽑아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 그게 이제 8번하고 그것까지 정리가 끝나면 나머지 이제 9번, 10번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유형을 살펴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 교환 페이지 8페이지하고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남은 허가 신고를 좀 정리, 가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교환 8페이지 요약 정리하시겠습니다.